사정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장에 깜짝 놀라신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60세를 넘기며 이 변화를 처음 경험합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막연한 불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은 병의 시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성우 씨도 그랬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그 변화 앞에서 그는 당황했고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던 중 사정을 했는데 정액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가 마음의 균형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요. 다음 날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깊어진 주름이, 어깨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걸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웠던 건 혹시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밤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은 얕고 생각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글마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어떤 글은 전립선암을 의심하라 했고 또 다른 글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그 순간 어쩐지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사정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닌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사정량이 줄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몸이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박 씨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병이 아닌 건가요? 물론 필요하면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대부분은 기능의 저하예요. 전립선과 정낭이 위축되거나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져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일부 약물, 예를 들어 고혈압약이나 전립선 비대증 약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죠. 의사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그 말 안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을 순 없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수분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물을요? 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의 여러 기능이 떨어집니다. 정액의 대부분도 수분으로 구성돼 있죠.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약해져서 본인도 모르게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몸이 마르면 생식 기능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마신 것을 떠올려 보니 커피 한 잔, 점심 후 보리차 반 컵뿐이었습니다. 정말 물을 거의 안 마셨구나. 그는 그날부터 하루 6컵의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전 한 컵, 저녁에도 한 컵. 처음엔 자꾸 화장실을 가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피부의 건조함이 줄고 입이 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다시 반응하고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다시 들른 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물을 많이 마시는데 몸이 훨씬 편합니다.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수분은 기본이에요. 몸은 우리가 채워준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한결 좋아. 물 마시는 습관 덕분인가 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거 참 잘했네.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편하지. 그날 이후 박 씨는 매일 아침 식탁에 물 한 컵을 올려두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몸은 나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그동안 조금 무심했을 뿐이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속도를 배우는 일이다. 박성우 씨가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자 그는 자연스레 식습관에도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뭐가 올라오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몸의 균형은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아연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과 생식 기능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연이라 그건 비타민 같은 건가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미네랄이에요. 머리카락, 손톱, 피부, 그리고 정액까지 모두 아연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흡수력이 떨어져서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부족해질 수 있죠.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의 식탁엔 채소가 많았지만 고기나 해산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다 보니 간단히 먹는 게 편했고 기름진 음식은 건강에 나쁘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그동안 몸이 필요로 하는 걸 너무 몰랐구나. 그는 그날부터 조금씩 식단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2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조금씩 구워 먹었습니다. 굴이나 게, 새우 같은 해산물도 식탁에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간식으로 호박씨와 아몬드를 챙겼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곤이 덜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손톱이 잘 부러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줄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좀 달라졌어. 피부도 맑아진 것 같네? 아내의 말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밥 잘 먹고 물 좀 마셨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일인가 봐. 결국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다시 병원에 들러 식단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의사는 매우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아연은 단순히 정액 생성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 분비와 면역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처럼 피로가 덜하고 몸이 가벼운 것도 그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되나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한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식사량이 적거나 입맛이 줄었을 때는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날 이후 박 씨는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보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는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는 하루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침엔 달걀과 견과류, 점심엔 생선이나 고기 반찬, 저녁엔 가벼운 채소와 함께 호박씨 한 줌. 이 간단한 원칙이 그의 몸을 서서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고도 금세 피곤했지만 이제는 포만감이 오래가고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신감이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마음이 따라왔고 마음이 편하니 가족과의 대화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던 그가 요즘은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그렇게 음식에 신경 쓰는 거 참 보기 좋아요. 예전엔 그냥 대충 드셨잖아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 들어야지. 그날 저녁 그는 식탁 위 호박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을 땐 햄으로만 버텼지만 지금은 균형이 필요하구나. 그는 이제 단순히 정액이 안 나오는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였고 식습관을 바꾸는 건 그 균형을 되찾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의사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박 선생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돌본 만큼 다시 반응합니다. 영양은 약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박 씨의 식탁은 조금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간단한 반찬을 좋아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약이다.
그 마음 하나로 그는 다시 하루를 단단하게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따라 바뀐다. 음식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구나. 그의 건강 회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엔 과일을 늘려보자. 색깔이 있는 음식이 건강을 지킨다더라. 그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 주는 기쁨은 젊은 시절의 자신감을 조금씩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성호 씨의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던 어느 날, 박성호 씨는 아내와 함께 근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과일 가게 앞이 환했습니다. 빨갛게 빛나는 딸기, 짙은 보랏빛의 포도, 유리처럼 맑은 귤과 석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아연 챙겨 먹는다고 고기만 찾더니 이번엔 색깔 좀 넣어봐요. 과일도 약이라잖아요. 그 말에 그는 피식 웃으며 대박했습니다. 그래, 음식이 약이라면 과일도 내 약이지. 그는 과일 몇 가지를 골라 담았습니다. 블루베리 한 팩, 포도 한 송이, 석류 하나.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는 마치 작은 무지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단순한 색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몸의 신호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 선생님, 나이가 들면 세포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녹쓰는 거예요. 이때 항산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의 색이 진할수록 몸을 보호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는 그 말을 떠올리며 매일 아침 식탁 위에 과일을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용도였지만 며칠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잠이 덜 깨던 아침이 한결 상쾌했고 식후 나른하던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잘 몰랐지만 몸이 스스로 답을 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블루베리를 작게 나눠 냉동실에 얼려두었습니다. 요즘 손주도 잘 먹는다더라. 비타민 덩어리래. 그 말에 박 씨는 식탁 위에 놓인 그 작은 열매를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새콤한 맛, 혀끝에 남는 그 감촉이 신선했습니다. 이 작은 게 내 몸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며칠 뒤 그가 평소 함께 운동하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다? 어디 좋은 데 다녀왔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밥 좀 잘 챙겨 먹고 과일 좀 먹었지 뭐. 그게 다야? 다는 아니지만 그게 시작이지. 그의 대답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버겁게만 느껴졌는데 요즘은 하루가 쌓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일 한 줌, 물 한 컵, 고기 한 점이 그의 몸을 조금씩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체력의 회복이 아니라 생명력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석류를 먹었다. 색깔이 참 고왔다. 나도 언젠가 저 색처럼 깊은 삶을 남기면 좋겠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엔 그가 새로 배우고 있는 삶의 리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들러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과일을 자주 먹으니 몸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분도 밝고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항산화의 효과예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이 몸의 노화를 늦추고 혈류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정액량이 줄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것도 결국 혈류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지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군요. 맞아요. 몸 안의 피가 잘 돌면 마음도 같이 순환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결국 흐름의 문제예요.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아내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의사가 그러는데 과일 먹는 게 피를 잘 돌게 한다더라. 결국 이게 몸의 흐름을 살리는 거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당신 얼굴이 요즘 따뜻해 보였나 봐요. 그 말에 박 씨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나 이제야 조금씩 내 몸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알게 된 것 같아. 그는 그날 저녁 포도 몇 알을 집어들며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이 보라색 포도에는 힘이 숨어 있단다. 이게 네 할아버지의 비타민이야.
손주는 깔깔 웃으며 포도를 먹었고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가 느낀 건 단순한 건강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니 주변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자신도 모르게 거칠게 대하던 아내에게 이제는 고마운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배우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사는 법도. 하루의 끝, 그는 식탁 위에 남은 블루베리 몇 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색은 어둡지만 깊었고 작은 열매 속에는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 과일처럼 나이 들어가고 싶다. 겉은 조금 시들어도 속은 여전히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몸이 편안했고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삶에도 색이 돌아왔구나. 그는 그날 아침 블루베리와 포도를 곁들인 요거트를 먹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의 식탁 위에는 여전히 작은 과일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조용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어느 오후, 박성호 씨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져버렸지만 초록잎이 무성하게 돋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쳤을 풍경이 요즘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하는구나. 나도 그렇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몸의 변화는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사정량이 예전처럼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남자로서의 약화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몸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며칠 전 그는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 이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길을 나란히 걷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호야, 요즘은 예전 같지 않지? 그럼 그렇지. 근데 이제는 그게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다고? 처음엔 그랬지.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몸이 나한테 이제 좀 천천히 가자고 말하는 거야. 이정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나이에 몸이 하는 말은 무시하면 안 되지.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박 씨는 예전에는 그저 건강이란 단어를 병과 관련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마음의 여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 한 잔, 산책 한 번, 그리고 식탁의 색깔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평온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조급함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바쁘게 살았고 나이 들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느려지는 걸 인정할 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나의 속도구나. 이대로 괜찮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말없이 서로의 역할만 지키던 부부였지만 요즘은 함께 산책도 하고 식탁에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참 편안해 보여요. 전에 그 일, 사정이 안 나왔던 일로 걱정하던 모습이랑은 달라요. 박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응, 그땐 겁이 났지. 근데 이제는 알아. 그게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돌보게 만든 계기였다는 걸.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당신이랑 더 많이 얘기하게 됐잖아. 그게 제일 큰 변화야.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럼 그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요. 그러게, 나쁜 일 덕분에 좋은 걸 배웠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 몸이 편안해졌다.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벼운 운동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란 결국 몸과 마음의 대화구나. 나는 지금 그 대화를 배우는 중이야.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물을 마시고 점심에는 견과류를 곁들였으며 저녁엔 아내와 함께 과일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어느새 습관이 아닌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작은 불편함에도 짜증이 났지만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넘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이 그 틈을 채워갔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요즘 유행하는 허브차래요. 인삼이랑 마카가 들어있다네요. 그는 그 향을 맡으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좋네. 몸이 고마워하겠어. 이젠 음식도 차도 다 당신의 약이네요. 응, 이젠 내 마음도 약이야. 그는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엔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늙어간다는 표현 대신 익어간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포도처럼, 햇살을 머금은 과일처럼 시간 속에서 익어가는 삶.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나를 멈추게 했고 멈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가 남았다. 그의 몸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는 안다는 듯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몸은 결국 마음을 닮아간다. 내가 편하면 몸도 편해진다. 그의 아침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작은 의식처럼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 한 컵, 과일 한 접시, 그리고 짧은 산책. 그는 이 단순한 습관이 자신을 바꿔놓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를 살린 건 병원도 약도 아니야. 그냥 내 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지. 그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그는 자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물만 마셔요? 물은 말이야, 몸을 깨우는 첫 번째 약이란다. 약이요? 그래, 몸이 건조하면 마음도 바싹 말라버려. 그래서 물을 마시며 마음을 적셔야 해. 손주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해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변화를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의 식탁은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호박씨를 곁들인 나물무침, 연어구이, 블루베리 요거트, 따뜻한 인삼차. 그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과 건강을 함께 나누는 생활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 덕분에 우리 식단이 젊어졌어요. 그럼 우리 둘 다 젊어져야지. 몸이 늙어도 마음은 단련할 수 있잖아. 그 말 참 좋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을 돌보는 건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이야. 그는 이제 건강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삶이 조화롭게 흐르는 상태를 건강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나? 그리고 저녁이면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괜찮았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는 그의 차트를 보며 웃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셨죠? 수치가 참 안정됐어요. 그냥 먹는 걸 조금 바꾸고 마음을 덜 조급하게 먹었을 뿐인데요. 그게 제일 어렵고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도 이렇게 흐르는 거지. 멈추지 않되 서두르지도 않는 것. 그날 저녁 그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예전보다 훨씬 편하네. 몸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 그건 당신이 먼저 몸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 나는 이제 내 몸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손주에게 포도를 한 알 건넸습니다. 이거 먹으면 힘이 난다.
손주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무슨 힘이에요? 살아가는 힘이지. 몸이 약해도 마음이 단단하면 그게 진짜 힘이란다.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었고 박 씨는 잔잔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창가에 앉은 그는 따뜻한 허브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몸 안 깊숙이 신선한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몸과 화해한 것 같다. 그는 자신에게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속도를 배우는 거야. 젊음이 지나가면 평온이 오고 평온 속에서 다시 힘이 생긴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물 한 잔, 과일 한 접시, 아연 한 줌, 따뜻한 차 한 잔이 그의 삶을 천천히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정이 안 나온 날을 부끄럽게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에게 몸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나는 이제야 그 말을 알아듣는다. 늦었지만 참 고맙다. 이제 나는 내 몸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다. 창밖의 밤하늘은 조용했고 별빛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나이를 먹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젊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내 몸을 이해했고 그 이해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마음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